네, 오늘 330 온에어는 증권부 신하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시일이 임박하고 있어서 언제 한번 다뤄주시겠다 생각한 주제이기는 합니다. 오늘 이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입니다. 공매도 타깃으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딱 네. 열흘 앞으로 그렇네요. 다가왔는데요. 왜 공매도 재개 이 키워드랑 에코프로 형제가 묶여서 언급이 되는지, 네. 공매도 재개가 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랑 투자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요 공매도 재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습니다. 네. 연초에도 330 온에어 시간에 그 올해 주식시장 바뀌는 제도 중에 공매도 재개를 한번 짚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이달 31일부터 전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벌써 이게 2023년 11월에 전면 금지한 이후로 1년 5개월 만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매입해서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공매도 재개가 되면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좀 높게 되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타깃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표적이 되는 거죠? 네, 그 공매도 좀 타깃이 될 만한 사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에코프로 얘기가 조금 나오는 거는 최근에 그 대차 잔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주목을 받는 건데요. 그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보니까 최근 한 달간 대차 거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었고요. 요 기간 한 달 동안에만 250만 6,800주 정도 대차 거래가 증가했는데 잔고만 봐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 가장 높은 종목이 에코프로 BM이고요. 두 번째로 대차 잔고가 높은 종목도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그러니까 두 형제가 다 가장 잔고가 높은 두 종목에 이렇게 잇따라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대차 잔고 무엇을 의미하고 이제 대차 거래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네. 그 통상적으로 대차 잔고는 그 공매도의 좀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차 거래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한테 이제 그 주식을 빌려주는 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차 잔고는 이제 이렇게 투자자가 빌려서 매도하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높을수록 향후에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 향후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특정 기업 주식에 좀 대차 거래 잔고가 늘어났다. 이거를 공매도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에코프로는 그 공매도 전면 금지 되기 전부터도 약간 공매도 좀 활발했던 종목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23년에 공매도 금지되기 이전에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비율 높은 종목 항상 상위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그 23년 초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 금방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코로나 막 한참일 때 유동성이 막 풀리고 주식시장 막 올라가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주가 상승을 가파르게 했던 섹터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르니 이건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향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공매도가 늘어나고 약간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던 거죠. 제 주변에도 10만 원대에 사서 100만 원대에 가지고 있다가 서울에 집 보러 다닌다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요 상황은 조금 특이한 게 보통 공매도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종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요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공매도 세력을 눌러가지고 공매도 투자자들은 하락에 베팅해서 공매도를 걸었는데 이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반대 방향에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매입하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대차장고 확대가 무조건 뭐 공매도로 이어진다거나 가격 하락을 부추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네, 없는 맞습니다. 거다라고 네, 네. 이제 정리를 해주신 거고. 네. 그러면 대차장고 말고 또 아까 그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외의 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에코프로나 BM 같은 경우에는 대차장고가 급증하니 공매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다른 조금 요인으로는 너무 단기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거나 아니면 펀더멘탈 대비 밸류에이션이 이제 너무 높아져서 예. 얘네는 조금 하락할 수도 있겠다 하는 종목들의 공매도가 좀 집중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에코형제 외에 또 타깃으로 꼽히는 업종 중에 최근에 많이 오른 방산주랑 조선주가 같이 언급이 되기는 합니다. 네. 요거 FM 가이드의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 주가를 제시했던 종목 중에 네. 그 현재 주가, 그러니까 19일 종가 기준으로 그 제시한 목표 주가를 뛰어넘는 종목을 몇 개 봤더니 몇 개 안 되는데 예. 한 7개 중에 4개가 방산주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들이죠? 한화 시스템이랑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개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3개가 올라가 있었고요. 예. 조선주 중에서는 하나오션, 조선방산. 네네, 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네. 수혜로 조금 올랐던 HD 현대 인프라코어랑 세아제강 요렇게가 지금 현 주가가 증권사에서 추정한 목표 적정가보다 상회하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종목까지 이제 하나하나 우리 신하영 기자가 받아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자, 공매도 재개 앞두고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런 업종이나 종목들, 뭐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뭐 신용 비율이 높거나, 그러니까 비투에 많이 들어갔거나 이런 작은 종목들 위주로 재개 직후에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이런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제한적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들이 너무 우려를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그전에는 항상 투자자들이 공매도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이 너무 뭐 급락한다, 요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IM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네. 공매도 상위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3개월 뒤에 실제로 주가가 어땠나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개별 종목보다는 어쨌거나 시장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상위에 올라가 있던 종목 중에 3개월 뒤 하락 여부를 분석을 해봤을 때 네. 뭐 밸류에이션이 높거나 손익이 안 좋아서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이라도 코스피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그 종목이 하락할 비율이 30%, 그러니까 10개 중에 3개만 포함이 됐다, 이런 네. 내용이고, 반대로 지수가 하락할 때는 10개 중에 8, 9개가 같이 내려가는데 이거는 공매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시장 방향성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신희철 IM증권 연구원이 그 써놓은 문장, 보고서의 문장을 네. 보면 그 반대로 얘기하면 공매도 재개가 방향성 자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매도 상위 종목이지 한다고 해서 하락에 베팅 이렇게 하는 투자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된다. 물론 뭐 신용융자 비율이 높거나 대차장고가 너무 급증하거나 아니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게 지금 평가되고 있거나 네. 하는 종목은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기는 한데요. 예. 요런 경우에는 조금 저평가돼 있는 가치주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수 있다.
요런 너무 네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이게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도 시장 전반에서는 기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네. 그 공매도의 뭐 긍정적인 효과 했을 때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는 과대평가돼 있는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에서 뭔가 공매도 재개하는 게 되게 적절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17일, 이번 주 들어서 17일부터 19일, 오늘도 그렇고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공매도 재개 후에 이런 외국인 자금 유입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가 되게 지배적인 것 같고요.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의 그 필요 요건으로 공매도 재개를 계속 얘기를 했던 만큼 이런 선진지수 편입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고 온에어는 신하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